자, 이 시간에는 이제 5회기 마지막 시간, 식간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개수는 작은 물이다, 작은 물.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제 임수였는데 이 개수는 작은 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작은 물이 원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원도 어디 뭐라고 그래요? 그 원천수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천수가 나오면 물이 그 작은 물이 큰 바위에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에 앉아서 소리가 안 나는데 갯물이 아주 쫄쫄쫄 흘러간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개수 특징이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 일간들은 말을 자불자불 잘해. 나불나불 잘한다. 쉽게 해서. 그러니까 가볍게 잘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수의 물은 소리가 나는 물, 임수는 소리가 나지 않는 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의 특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자 여기도 관이 필요하겠죠. 그럼 개수에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뭐가 막아야 돼? 기토로만 막으면 돼요. 작은 물로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기토의 작은 땅으로 막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 안 들고 작은 거 있으면 돼요. 그럼 자 내가 작은 땅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래? 그럼 자기 을목의 나무를 심었지. 을목의 나무. 을목의 나무를 심어라. 아.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죠. 그 대신 개수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아요. 개수 일간들은 뭐하니 먹고 살 수 있는 힘도 있어.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기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의 작은 관은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육 모두 작은 행동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물이 항시 쫄쫄 흘러야지 마르면 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시 금이라는 금생수 원천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원천수는 지지에 넓은 큰 경금이나 쓴 게 아니라 작은 신금이나 유금을 쓴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수에서는 자 금생수 해줄 때 뭐가 좋을까요? 그럼 자 천간에는 신금이 좋을 거고 지지로서는 유금이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간히 생각하면 근데 병화에서 신금에서 나의 재를 끌어다 줄 거 아니에요. 금에서는 왜 좋냐라면 금은 신금은 병화를 끌어다 주는데 이 개수가 병화를 취할 때 큰 재물을 취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이 개수는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뭔 얘기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금일주들은 뭐 신금은 간목을 취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했는데 여기는 큰 재물이라도 취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태양은 자기가 개수는 빗물이나 이슬 뭐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태양이 와도 비를 내리는 형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물도 취할 수 있고 작은 재물도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작은 재물은 뭐냐? 정화 아니에요, 정화. 정화도 대재물, 평화도 대재물. 그래서 이 개수일가들은 뭐 하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너가 이 신금의 이 재물에 돈을 버는데 뭘 할래? 그러면 뭐 할래? 그러면 자, 이 뿌리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죽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금의 재물은 여기에서 제재로 가봐. 자, 수국화. 그 다음에 화급금 아니에요. 그쵸? 자, 금금목.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목이 생기는 거죠. 제재로 한다면. 자, 금생수했다. 그럼 이 금이라는 것은 물에서 놀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러면 뭐에서 먹고 살래요? 그러면 자, 이 금에서 먹고 사는 것은 목이다 그 말이에요. 목. 금극목 재물이 되죠. 그러나 신금의 뿌리는 유금이다. 이제 이걸 항상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금의 뿌리는 금생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항시 맑은 물 원천수로 자꾸 교환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이 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금을 뭐라고 하냐? 기술적인 면, 입에 먹는 거, 의학 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카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관계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자면 여기에 돈을 벌고 살래? 자, 금에서 벌어먹고 살 때는 이거. 그러면 자, 여기에 재를 다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관으로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토가 벌어본 방법이 있고 무토에 벌어본 방법이 두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토로 벌어먹는 것은 무게화죠. 그럼 무게화라는 건 피부에 관련된 일도 돼. 피부는 무토에서 무게화, 여기에 무게화가 되기 때문에 나의 재물을 먹고 사는 길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은 첨가로 봤을 때는 어떤 피부 샵도 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쪽도 할 수 있고 그 말이지. 그러면 자, 금으로 쓸 때는 아까 금이 물에서 놀아주기 때문에 금을 쓸 때는 이렇게 아까 얘기대로 금에서 뭘 끌고 와? 병화를 끌고 온다? 그러면 자, 병화를 끌고 온다는 얘기는 나의 재물을 갖다 주는데 정화의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병화가 병신합을 하게 되면 정화의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가 공직을 한다면 드러낼 수 없는 공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 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국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의 뿌리 행동으로 하셨다면은 아까 유금의 행위 결과적으로 유금은 또 뭘까? 어떤 경우일까? 사화를 사유축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자, 너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금의 행위를 해. 뭐 입으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뭐요? 음식점, 카페 이런 쪽에 먹고 살아라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가장 쉽게. 그래서 제 관해서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수일관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개수일관은 병화가도 먹고 살 수 있고 정화와도 먹고 살 수 있어. 다 이 양관과 음간의 재물을 다 취할 수가 있다 이 말. 다 취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해서 쉽게 보시면 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일관이 어떻게 해서 네가 살아갈래 하는 것도 다 여기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깊게 하려면 기초 이론을 충분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출판도 인제 그 책이 완판된 거 없습니다마는 재판을 곧 할 거예요. 할 건데 이 기초 이론에서 이런 걸 자꾸 이해하시고 담고 가면 나중에 창업반이나 또 본인이 통변할 때라든가 가장 유효적절하게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식간에 대해서 자, 개수와 식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개수와 식간에 대해서는 자, 개수와 간목의 관계. 이거 자 봅시다. 개수와 간목의 관계는 작은 물로 큰 나무를 물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개수과의 공부를 많이 해. 근데 물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면 교육은 뭐예요? 우리가 목은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교육인데 이 물을 빨리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 굉장히 힘드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 이러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안 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간 자체가 개수가 만약에 금생수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안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개수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주 구성이 금의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자, 내가 이 목을 쓰려고 들면은 반드시 사주에 금생수가 해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지로서는 유금이 돼야 되겠죠. 금생수를 만들어 줘야 재물을 시키니까 내가 자식 교육을 시키려면 쉽게 얘기해서 음식 장사나 카페나 해서 저 나무를 기르겠네라고 이해하시면 쉽잖아. 그러니까 이 개수가 만약에 금생수가 안 되는 입장이라면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 말이고 만약에 해에 가서 임수로 가게 된다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인제 이 부모가 어떻게 해에 간다고 생각하면 넓은 땅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거 안심법 한번 더 깊게 해 줄게요. 자, 무토의 땅으로 간다 하면은 무게합의 기토요. 뭐하러 가 힘들게.
부모는 그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무게합에서 여기는 분명히 큰 물이 해로 가고 싶은데 간다면 이 무토로 막아야 돼. 부모 입장, 본인 입장에서는 자 아버지 관 합했을 때 뭐라고요? 기토가 되잖아요, 기토가.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가냐. 그냥 여기서 살지.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 관계도 해 보면 내 아들한테 관계를 해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할 줄 아는 방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 세상사가 수많은 직업과 각각의 특징이 있듯이 이걸 우리는 자꾸 내 세부적인 보면 더 기초인이 풍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를 해야 알지 유튜브 단순하게 이거 들어서 알 수 있다?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인제 개수와 을목의 관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개수와 을목의 관계는 개수와 을목 아주 좋죠. 작은 나무에 수생목 해 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자 작은 나무를 키우는 데는 작은 기토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뭘 취하느냐 안정적인 면을 취해요 항시. 뭐 돈만 많이 가지면 뭐 하냐. 우리 그냥 안정되게 편하게 살면 되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을목 기토로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그냥 안락하게 그냥 편한 쪽으로 살자. 이 주관의 성향을 갖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간목을 가진 것은 꿈을 더 크게 길러 줘야 되는데 부모가 큰 땅을 잡고 있다. 그것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수와 을목의 관계는 가장 삶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통변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그다음에 개수와 병화의 관계. 자 개수와 병화는 나의 재물이죠, 재물. 근데 아까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요. 쉽게 해서 더 큰 재물도 내가 취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재물에서 이 병화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둡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정화의 기질이야. 그렇죠? 이걸 어둡게 만들어야 내 그 재물을 취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기질은 뭐예요? 정화의 기질이 됐다는 얘기죠. 자 정화의 기질이 됐다는 얘기는 저 정화가 뭘 끌고 와요? 임수를 끌고 오잖아요, 임수. 임수를 끌고 온다. 우리 끌고 법칙에서. 그러면 자 생각 잘 봐요. 이 개수와 병화의 생각 재물을 취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생각한다면 저 임수를 끌어다가 여기다 임수를 붙여서 큰 물과 해로 연관성이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넓은 태양으로 가게 되면 이 물이 합해서 큰 물로 가게 되면 병화가 뜰 때 큰 재물과 명예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네가 무슨 생각을 할 건데 그럼 내가 재를 취할 때는 병화를 정화로 만들어 취했기 때문에 꿈은 역시 넓은 나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된다. 그 개수가 넓은 쪽 안 간다? 결과적으로 너는 아까 섬지방을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넓은 대륙을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보통 개수들이 작은 섬이니까 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화의 관계라는 것은 큰 물을 끌어다 쓰고 싶어. 그 욕망은 큰 대륙을 인쪽으로 가고 싶다고도 이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하시고 통변하면 된다. 그래서 유학이라든가 진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다음에 개수와 자, 이제 정화 관계 나왔네. 적당한 거 아니에요. 적당한 물. 그러면 이 정화라는 것은 우리는 뭘로 표시하게 등불 가로등으로 표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가로등인데 여러 가지 생각해 봅시다. 가로등인데 개수가 가로등을 달라고 들면 어쩔까요? 이 등불보다 큰 나무가 필요해. 그러면 자 큰 나무를 쓴다고 봅시다. 큰 나무에 등불을 높이 달라니까 내가 물을 자꾸 공급하다 보니까 내가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등불 달아 못 달아? 못 단다. 힘들잖아요. 왜? 물을 공급해 준 데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아까 금생수 할 수 있을 때는 능력이 되지만
금생수가 안 되면 저 등불을 높게 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 오행이 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행위를 뭐예요? 금의 행위를 해 주게 되면 내가 이 등불을 높게 달 수 있어서 등불 역할로 능력이 된다. 금의 행위가 뭐예요? 아까 먹는 거, 유금의 금생수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학 이런 쪽 관계성으로 일을 하면 이 등불을 높게 달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가지고 한 달이 되셨죠. 그다음에 계수와 그다음에 무토 관계. 합의 관계 반드시 식간 중에 꼭 합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수가 이 무토 너를 취하게 되면은 네가 묶이고 탁하게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냐? 기토로 바뀌어 살아. 그 너는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반드시 기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작은 나무 심으면 되겠죠. 이게 인제 쉽게 해서 이럴 경우라 무게합으로 된 사주가 구성이 된다면 대륙을 낀 나라보다는 섬에 가는 쪽에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섬의 나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정화에서 끌어오는 것과 차이점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무토 남자하고 계수가 살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자가 변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지. 그럼 여자는 항시 구속되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뭐랄까요? "못 살자. 이혼하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변해야 살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천간의 합의 원리예요. 자 이거 양간과 음간의 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토를 변해 줘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남자가 변하지 않으면 못 살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자 계수와 기토 관계. 자 적당하게 땅 것이면 적당한 땅이에요. 적당한 땅. 그러면 이런 사람 아까 편안주의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 우리 시골에서 한번 살아봐요. 시골 가면 농사를 많이 짓고도 보리밥 먹는 사람이 있어. 농사를 쪼끔 짓고도 쌀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농사를 쪼끔 지어도 쌀밥 먹고 사고 농사 지은 걸 쌀밥 먹자 하는 사람이고 아까 무기합이 바뀐 것은 농사 많이 짓고도 보리밥 먹고 사는 사람. 우리 시골 가면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시골에도 마찬가지. 농사 많이 지어도 쌀이 많이 있어도 보리밥 먹고 살아요. 근데 적당하게 농사 지은 사람도 쌀밥 먹고 잘 살아.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을목을 심어서 한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우고 또 합시다. 자. 자, 그다음에 인제 계수와 경금의 관계죠. 자, 계수와 경금의 관계. 자, 경금의 관계인데 그러면 자 경금의 관계는 금생수 관계요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인제 우리가 항시 끌어온 법칙을 써라 그 말 끌어온 법칙. 경금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안 돼. 왜? 경금은 간목을 써야 되는데 내가 수생목을 해야 하니까 되도 않고 경금이 작은 물에서 놀 수가 없어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방법을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연구한다면 경금 네가 경금 "이 선생님아 뭘 끌고 올래?" "을목을 끌고 오라." 그러면 을목. 자 보실까요? 그럼 "을목을 끌고 와서 살아라. 그래야 이 계수 네가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을경 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 신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경금 뇌가 저 을목의 작은 나무를 합해서 저 신금을 만들어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신금은 뭐예요? 작은 물에 놀기가 좋지. 그럼 저 신금은 병화를 끌고 올 수 있는데 병화도 아까 태양이 가리르기 때문에 소위 국가 정책상 국가 공무원보다는 잘 힘들어요.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금과 계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복잡하잖아요. 먹고 사는 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금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신금으로. 그래야 먹고 살아.
그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하고 계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야. 자, 그다음에 계수와 신금의 관계. 자, 신금의 관계는 좋잖아요. 작은 칼이 작은 물에서 놀아도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 그럼 여기다 뭔 말이에요? 칼자루만 끼워주면 날르지. 그죠? 여기에 칼자루 을목만 끼워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을목만 하면. 그러면 자, 을목을 만약에 본인이 작은 교육을 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되면은 이 신금에서 뭐 할 건데요? 작은 교육의 뿌리가 뭐예요? 유금이죠. 유금, 애국어, 교육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에서 병신 합수도 끌어준 것은 재화의 교육이지 정화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이나 이런 데 어떤 애국어 선생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할래? 그거 안 먹고 살 수 있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가 어떻게 하면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고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 해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어떤 직업을 뭐 해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물상론에서 너가 현실에 맡기면 너는 이런 거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네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물상론의 남천물상의 특징이에요.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친금이 끝났고 계수와 임수의 관계. 자, 계수와 임수는 큰 물과 작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작은 물, 임수는 큰 물. 자, 이게 참 어렵네. 그러면 합하면은 큰 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큰 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무토로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큰 물을 마치 제방을 역할을 해 주려면 무토로 막는데 무토가 왔는데 나하고 합을 해. 합이 오니까 꼭 하나씩 붙어져. 직관해 주면. 그럼 무토와 계수가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을 한다고 봤을 때 잘 봐요. 기토가 됐잖아요. 무기 합은 기토예요. 그러면 여기가 합을 해서 기토가 됐다는 얘기는 임수와 기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와 기토 관계 된다는 얘기는 큰 물에 작은 땅을 막을 수가 없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 뭘 심어줘야 돼? 작은 나무를 심어주면 될까? 작은 나무. 작은 교육이 되죠. 작은 나무에 을목을 심어주게 되면 어떨까요? 섬이 되는 거지. 아까 우리가 전제 설명한 섬이 된단 말이에요. 물이 차 있고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이 된다. 그럼 어디 가서 살면 좋아? 제주 살면 좋겠지. 한국에서. 간단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어디 살래? 아, 나 제주가 사고 싶어. 왜? 따뜻한 남쪽 나라면 재물이 생겨. 무게와. 작은 땅에 오면 재물이 생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너 어디 갈래? 제주가 살아. 충청도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임수와 이 계수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깊게 하자면 끝이 없어요. 계속 한 시간 해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간단한 요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더 실용적인 것은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계수와 계수의 관계. 자, 계수와 계수 관계요. 자, 계수가 두 개 있으면 우리 물상으로 뭐예요? 강력하게 무토를 끌어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관을 선택하면 이런 여자 사주라면 내가 선택한 남자에 대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남자. 관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주 볼 때 "너가 선택해서 결혼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야 남자가 너를 선택했잖아." 이런 걸 얘기할 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한데 여기에 뭘 끌고 와? 무토를 끌고 싶은 강력. 그러니까 자, 계수가 두 개가 합하면 뭐 이것도 임수로 될 수 있어요. 이 작은 또랑물이 합해서 한강으로 모이면 임수의 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토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작은 물이지만 무토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이에요. 근데 사주가 일간이 본인이 개수야. 월간이 개수가 있어. 그럼 관이면 누가 찾아가? 이거 가고 뺏기는 거 아니야.
나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관이 와서 나하고 합을 하고 여기하고 합을 해 버리잖아. 그러면 자 내 남자를 뺏기는 거야. 선보러 갈 때 같은 여자 친구를 간다면 윗사람을 데리고 오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 선보는 남자가 나를 좋아한 거야. 이 사람을 좋아해 보게 돼.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 물상적인 체계는 삶의 지혜가 다변하게 복잡하지만 이것을 타파하고 이겨 나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식관에 대해서 제가 쭉 우리가 강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강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이 식관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씩도 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하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한 게 물상론입니다.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이해 학문으로 창의력으로서 갖는 게 물상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물상론 공부하실 때는 천간의 합의 원리를 모르면 절대 물상 해석이 안 됩니다. 요즘 물상을 강의하신 분들이 왜 용신과 격국을 써가면서 강의를 하느냐? 이거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 남천 물상론에서는 전혀 안 쓰잖아요. 용신, 격국, 지장과 포테피스를 아무것도 안 쓰면서도 신산론까지 안 쓰면서도 정확하게 답을 설명하고 통변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남천 물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서 노후 대책도 되고 삶의 지혜를 밝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